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뭐 5월의 마지막 주 자영업 하신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게 거의 이익이 되는 날이죠. 순이익. 그래서 거의 뭐 허리띠 졸라매면서 매출 그리고 마지막 정산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실 건데요. 지난달과 비교를 하면은 좀 소폭 매출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더 떨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소폭 오른 것 같고, 또 이익을 계산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 달은 뭐 종합소득세 또 목돈이 또 나가는 날이어서 또 체감하는 것들은 다소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긴급재난기금이 풀리면서 내수 소비가 좀 늘어난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사각지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형마트의 그런 또 임대 매장이라든가 이 대학 상권 같은 경우는 긴급재난기금의 효과가 조금 덜 미치는 곳입니다. 아직 이렇게 좀 추운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또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매장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한우 남자, 광주에서 대형 한우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매장을 크게 대형 매장을 두 곳을 운영하시는데, 사장님의 고민들, 이야기들 제목에서처럼 요즘 하루에 2알 정도 두통약을 매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안 하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약도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알약을 먹었대. 근데 지금 그 효과가 안 와서 지금 물약으로 먹는데요. 뭐 판콜 그리고 물약 있잖아. 바로바로 효과가 온다고 일하고 계시는 그 매장 주변에 이렇게 항상 놓고 머리가 아플 때마다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 이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이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이유, 그 이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저하고는 한번 통화도 하고 댓글로 많이 이야기를 주신 구독자 분이시기도 하세요. 한우 남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남자분인지는 알았는데 저보다 한참 좀 연배가 있는 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중심가에 한 200평 정도 되는 그 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좀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얼굴 처음으로 뵙고 찾아오셨어요. 오셨는데 나이가 32이세요. 젊으시죠? 30대 초반이니까 저하고도 띠동갑이세요. 띠동갑. 나이가 어리고 젊다, 그리고 큰 매장을 하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한우 전문점 고깃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집안이 어려워서요. 어떻게 사실상의 좀 가장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셨는데 TV에서만 보던 사업이 실패하니 경매 부동산 빨간 딱지들이 막 집에 다 붙어가지고 시골로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버님은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또 일은 못 하시고 또 지금은 돌아가셔서, 또 어머님은 한우 전문점에서 20년 정도 이 참모 그런 일을 이렇게 쭉 하셨고, 아들도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학창 시절 보내고 거기에 또 인생의 좀 비전과 희망을 발견해서 거의 10년, 한 14년 정도 이 고깃집에서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일을 14년 정도 한 일을 하면 거의 베테랑 전문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뭐 다루는 것부터 서빙, 가게 운영, 전반적인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눈으로 귀로. 또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일하고 계신 사장님도 그분에 대해서 높게 인정을 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밀접한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찾아온 게, 본인이 운영하는 이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이 좋은 조건의 한우 전문점 매장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게 이제 1년 전 상황인 거죠. 매장은 200평입니다. 광주의 아주 그 중심 상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장사가 잘 됐죠. 본인의 고객도 많았고, 또 오늘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게 서글서글하고 말씀도 잘하고 또 예의도 갖추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 오면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또 서비스도 항상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골도 많이 생겨서 가게가 탄탄대로로 잘 나갔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소고기 한우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 단체 회식이 한번 오면 매출이 막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는데, 매장 입지도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하남 산업단지 바로 이렇게 인근에 자리 잡은
그런 입지에 있었던 거죠. 장사가 계속 잘 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한 3,500만 원 정도 돼요. 한 9분, 10분 정도 직원을 썼던 곳이고 임대료가 1,000만 원이라 합니다. 굉장히 크죠. 임대료 비싸죠. 이 선뜻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경험 없는 사람이 돈만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했다가는 얼마 못 가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매장의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14년의 경험과 노력과 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는 한 달 매출이 1억 7천만 원까지 1억 7천이면 하루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매출이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다가 이 3개월 전에 또 인근에 또 한우 전문점 한 곳을 또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일이란 게 참 알기가 힘들죠. 알 수가 없죠. 그때 이제 광주에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하남 산단의 제조업 라인들이 공장이 좀 멈춰서고 습도되면서 그쪽 상권들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한 곳의 매장은 그 영향을 조금 덜 받았지만 한 곳은 조금 이제 타격이 좀 컸던 거죠. 왜냐하면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죠. 한 곳은 1,000만 원, 한 곳은 850만 원. 인건비만 양쪽 다 합하면 직원들이 한 15명 가량 되는데 3,500만 원 되는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한 300만 원 정도 고정비가 하루에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소고기를 발주했을 때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높아야지 또 높은 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지금 같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어려움들이 정말 가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느끼셔서 약을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습관처럼 이렇게 돼서 지금 두통, 불면증, 또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다행히도 근데 사장님은 본인이 다 할 줄 알아요. 운영하는 방법 14년 동안 또 나이는 젊지만 모든 경험과 운영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더라도 지금은 다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사장님이 계속 하다가 오늘 그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 때 이 매장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 그냥 오셔도 되는데 정말 귀한 이렇게 소고기 육회까지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저도 좀 먹었거든요. 방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기도 하고 소고기 오래간만에 먹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소고기 좀 먹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오늘 그 육회 되게 맛있게 먹고 감사히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20년 경력의 어머님이 만들어 주셨던 요리, 또 아들도 뭐 냉면이랑 다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맛과 또 영양, 또 서비스 이런 게 다 이렇게 합쳐져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 그래서 어떻게 버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그런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료의식이라든가 그런 업종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 하나하나가 다 내일같이 느껴지고 또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 이 사장님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이죠.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어떤 이렇게 상추 이렇게 판매하시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이 상추, 이쪽에서 상추 재배 영업하러 오신 겁니다. 영업하러. 이 사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앉아서 세 명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추 하신 분도 식당들 납품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상추는 또 생물이다 보니까 이게 판매가 안 되면 또 버리고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금방 물러지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업하러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상추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납품만 하는데 요즘 식당들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많이 이렇게 매출이 많이 줄었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관광 상권 같은 경우 목포에서도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목포가 케이블카가 이렇게 구축이 되고 또 신안에 이게 국내에서 가장 긴 천사대교라는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쪽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그쪽 자영업 외식업 이런 쪽은 이렇게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참 오늘 신기한 날이었어요. 이렇게 한우 전문점 사장님 이렇게 오셨고 이 상추 이 사장님도 오셨어요. 여자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한참 30분 동안 같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건 이야기하면서 시간 간지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게, 딱 봤더니 그 휴대폰, 우리 32살 우리 사장님, 젊은 사장님 휴대폰이, 이게 뭐야 이거야? 그 10년 동안 쓰고 있는 휴대폰이 10년 전 휴대폰. 야, 요즘 뭐 휴대폰 뭐 2년 3년이면 바꾸잖아요. 이게 옛날 거 오래된 거 휴대폰 쓸데로 잘 되지도 않는 거. 근데 본인은 다른 거 다 아낀답니다. 자기가 쓰는 거는 아끼고 담배도 안 하고 술은 가끔씩 하지만 돈은 다 아끼고 오죽 가게에만 올인하면서 취미 생활이 가게에서 일하는 겁니다. 한 달 그래도 안 쉬면서 지금 양쪽 매장을 오고 가면서 열심히 고기도 썰고 자르고 뭐 발주하고 응대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렵지만 그 속에 또 희망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사장님의 그런 좀 긍검하고 좀 성실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점심 때는 비빔밥, 육회 비빔밥, 또 갈비탕 이런 점심 메뉴는 6,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저렴하게 싸게 이렇게 팔고 그분들도 한 번이라도 고객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 하고 있으니 시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버텨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들 이겨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멀지 않는 곳인데 영암 한우, 한우 육회 오늘 먹었더니 되게 맛있습니다. 맛있어서 다음에 저도 장사를 더 잘해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꼭 그 가게 가서 사 먹고 싶어요. 한우 고기도 사 먹고. 생존 창업 구독자님 가신다면 구독자님께는 이 생고기도 서비스로 드린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일 저녁 지금 7시 정도 돼가는 것 같네요. 5월달에 조금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오늘은 그렇게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오늘 또 최선을 다해야죠. 하는 때까지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표는 나왔습니다. 성적표는 나왔는데 지난달보다는 조금 성적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조금 좀 나아진 것 같다. 다음 달에 또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는데요. 생존창업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한 달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 고생 많으셨고요. 6월도 또 힘내시고 서로 좋은 일들, 긍정적인 생각들 또 자세히 갖춰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게 전화 한 통이 오셨습니다. 이 생존창업 방송을 보신 저희 이렇게 동네 주민 분이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나 건물주 그런 분이신 것 같으세요. 이 방송이 너무 이렇게 어두운 것만 보여주고 안 된다 하고 하니까 같이 집값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생존창업계에서 앞으로는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좋지만 이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방송들 또 그런 방안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라는 그런 또 질책과 또 응원과 관심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좀 느끼는 게 좀 많이 드네요. 아무튼 좀 더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육회 먹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서 직접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드셔본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맛있겠죠? 오늘 구독자님 한우 전문점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 또 오셔서 직접 이렇게 신선한 또 생고기 육회 가져다 주셨어요. 이제 소주 한 잔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음식이고 귀한 음식인데 또 저녁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점심 겸 늦은 점심 겸 저녁으로 저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우 전문점 광주에서 하남의 영암 한우 이렇게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요. 오늘 또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한우 전문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소하고 신선한 맛이 느껴지네요. 힘이 딱 붙는 느낌이네. 5월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매출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저녁 영업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먹고 저녁에 또 5월에 좀 좋은 일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먹고 육회 먹방. 비싼 소고기. 이거 소고기 먹기 힘든데 진짜 오래간만에 소고기 먹어보네요. 정말 신기해. 소고기.